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학과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의 김한우 교수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모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또 생소한 바이러스가 또 있습니다. RS 바이러스라고요? 네, RS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렇게 너무 조금, 어려워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RS 바이러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아 환자를 보는 제 입장에서 사실은 코로나보다 이게 조금 더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RS 바이러스가 이제 보통은 2세 전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번은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어릴 때 다 RS 바이러스를 네. 한번 앓고 지나간 경험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 아이가 아파도 나는 감기를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가 아닐까. 보통 감기면은 옮기가 쉬운데 얘가 앓는 감기는 나한테 옮지 않는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그게 RS 바이러스일 그럴 수 있는 있죠. 거네요. 네, 네. 그냥 앓고 가볍게 지나가는 바이러스면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서 이제 감염되기가 쉬운 이제 네. 그런 바이러스면 조금 더 치명적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큰 애들은 콧물좀, 기침 좀 이러고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1세 전 그리고 6개월 전 아이들이 호흡곤란, 그래서 폐렴, 기관지염, 그래서 중환자실 가거나 산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꽤 생기고 특히 이제 요새 미숙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폐가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너무너무 취약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사망할 수 있고 이게 또 문제가 겨울에 도리어 더 잘 버텨서 손이나 이런 표면에 되게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 옷에도 묻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그게 손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손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없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손이 그 30분, 1시간 동안 여기저기다가 묻혀놓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 병원에서도 그런 게 이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 표면들 닦고 손 닦고 청진기 닦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대개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랑 거의 비슷한 증상인가요?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감기,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등등이 다 있을 수 있고 발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어린 영아들은 무호흡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무호흡이요? 그래서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열도 없고 기침, 콧물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숨을 안 쉬어서 정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고 애들이 이제 코로 호흡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코를 벌렁이면서 여기가 막 벌렁벌렁하면서 숨을 쉬거나 여기가 하고 하거나 이제 분당 호흡수가 보통 신생아들 한 50회 정도인데 한 60회 이상 엄청 빠르게 숨을 쉰다거나 갈비뼈가 쏙쏙 뼈가 자꾸 드러나면서 또 배 밑으로 꿀렁꿀렁꿀렁하면서 숨을 쉬거나 심한 애들은 이렇게 가슴 벽을 잡아보면 여기서 그 떨림이 느껴져요. 그러거나 이렇게 귀를 대보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호흡곤란이니까 오셔야 되고 얘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도 얼른 오셔야 되고요. RS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특별한 치료제나 이런 게 개발이 돼 있긴 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증의 환자에선 쓸 약은 없고요. 네, 중증의 경우에 써볼 수 있는 약은 있는데 이제 그게 아주 이제 중요한 약은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산소, 수액 치료, 인공호흡기 기관삽관 등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빨리 발견하고 이제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RS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고 만약에 확진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됩니까, 아이를? 요새 어른들도 원칙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 콧물, 기침 거기서 나오는 게 문제니까 손을 잘 씻으시고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물고 빨고 이제 그러면 그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백신은 없나요? 이제 FDA 허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오지 않을까는 싶은데 아직은 네. 요즘 시나지스? 네네. 시나지스는 또 네. 뭔가요? 이 시나지스는 RS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밖에서 만든 항체를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거. 그래서 내 몸이 능동적으로는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면역 효과는 사라지는. 그래서 백신보다는 그냥 주사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쉽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맞을 수 있거나 이런 주사제는 아닌 거죠? 네, 한 바이알에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 돈으로 책을 사주시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고 네. 또 시나지스가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인데 5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래도 이거를 맞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대상이 있는 거네요. 네. 32주보다 어린 미수가면은 나라에서 보험으로 그렇게 5번을. 네. 아니면 뭐 폐에 뭐 이미 너무 심한 병이 있을 때는 만 2세까지는 그래도 이 시즌에는 이거를 보험을 해줘요. 보험이 되면 나는 얼마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1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이렇게 여러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다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이다 네. 보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을 가능한. 해두는 게 네. 훨씬 더 이런 위험성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죠? 네. 이제 우리가 독감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맞았는데 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네, 일단은 독감 백신이 사실은 매년 그해 유행하는 바이러스 타입을 그 전 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예측한 걸 만드는 거라서 예측이 떨어지면 그해는 백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엄청 해가 많이 이제 독감 유행하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전염력을 없애고 걸리는 걸 막는 거는 좀 미약할지 몰라도 그 중증으로 가는 거 막아주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속한 사회의 어르신들, 취약한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맞으면서 독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면역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독감 백신은 정말 꼭 챙겨 맞는 이유가 있어요. 앓고 지나가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축농증 생기고 갑상선염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증화를 막아주고 이제 다른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은 맞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김한울 교수님 모시고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